자, 여러분, 이번에 8강입니다. 8강. 네. 궁이론에 대한 얘기예요. 네, 8강 궁이론. 그러면 궁이론 의미 먼저 좀 알고 갈게요. 궁이론은 이게 뭐예요? 집궁자 더하기 이게 자리 위자거든. 자리 위. 다시 말하면 사주 8칸에 각각의 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 사주가 이렇게 8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가운데 잘라요. 윗집은 천간. 맞죠? 아랫집은 지지. 요렇게까지 우린 했어요.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까지도 했었죠, 우리가. 네. 이번에 궁이다라는 거는 각 자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윗집, 아랫집으로 나눴던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궁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그리죠.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미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궁이론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팬티 입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궁이론을 가지고 사주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딱 팬티만 입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외형을 판단하는 정도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글라스도 끼고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죠? 그리고 뭐 멋진 외투도 입고 양말도 신고 운동화 신고, 이 모든 것들, 즉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궁이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팬티 정도 입고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의 외형을 판단하는 것처럼 사주의 어느 한 일부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궁이론 강의가 끝났다고 여러분들 사주 딱 펼쳐서 아, 그랬구나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궁이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네, 집중해서 이 영상 하나로 우리가 궁이론은 이제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돌아와서 궁이론 하면은 여러분들 궁성론인가 하실 거예요. 궁성론. 궁성론은 뭐냐면 여러분, 궁성론 이거 똑같아요. 이거 궁성. 이 성자 있죠, 얘는요, 우리가 십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육친 십성 할 때 십성, 뭐 비경, 겁재, 식신, 상관 이런 것들. 그 십성의 성자예요. 이건 집궁 이런 뜻이죠. 이거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거예요. 해서 궁성론은 대만의 하건충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하건충. 이분이 이제 현대 명리로서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뭐 고전 명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메이저까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우리가 궁성론을 이렇게 궁이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밀히 나누면 궁성론은 대만의 하건충, 궁이론은 각 자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이론이라고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궁이론을 할 때는요, 각 자리에 네이밍된 이름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름을. 자, 윗집을 뭐라 그랬어요? 천간. 아랫집을 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간지라고 합니다. 천간의 간, 지지의 지, 이렇게요. 그리고 사주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습적으로 여기를 연이라고 해요. 몇 년생이야 할 때. 그리고 여기는 월, 일, 시라고 하죠. 연월, 일시. 자, 이제부터 각자 자리의 이름을 정할 건데, 윗집은 무조건 간이고요, 아랫집은 무조건 지예요. 자, 여기에 자리의 이름을 보죠. 연이죠. 연을 써요, 그냥 연. 둘 다. 윗집은 간이라 그랬죠. 간. 아랫집은 지. 그래서 여기는 연간, 여기는 연지가 됩니다. 똑같이 해보죠. 여기 월이죠. 월 써요, 그냥 월. 윗집은 간이죠. 월, 간. 아랫집은 그럼 당연히 월지죠, 여러분. 월지.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예. 해보죠. 여기 일이잖아. 일 써요. 그냥 일. 여긴 시니까 시 써요. 시. 윗집은 천간할 때 간이랬죠. 그럼 간 써요. 간. 간. 아랫집은 지지할 때 지. 그럼 지 써요. 예. 이게 사주 8칸의 각자의 자리에 대한 네이밍. 아셨죠?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조금 불안하네요. 이러면 우리는 시지의 어떠한 기운이 좀 불안해요. 이렇게 시지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내 남자님 월지에 이런 얘기 하죠. 월지. 예, 왜? 연월일시에 월에 해당되고 지지에 있어서 월지라고요. 이건 굉장히 쉽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IQ 60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다 하는 거죠. 예, 이거 쉽죠. 그래서 궁이론을 할 땐 가장 먼저 각 자리의 이름이 뭐냐 요거를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연월일시 그리고 각자의 네이밍을 우리는 알았어요. 여기 어디요, 여러분? 여기는 천간이죠. 간. 여기는 연월일시니까 시간. 이 자리는 시간. 여기는 월지, 지지에 있고 여기는 월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각자의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이 자리는요. 현대 명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나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이 사주의 주인. 나를 의미합니다. 네. 현대 명리학은 다 얘를 좀 중심으로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게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것은 여기는 아까 네이밍 된 게 뭐였어요? 월지죠. 연월일시. 일지죠. 일지죠. 연월일시의 일이죠. 그리고 지지에 있으니까 일지. 일지는 배우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배성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의 자리. 예.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여기가 연월일시잖아요. 며칠은 만약에 23일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몇 월 달 안에 23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속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월, 주 전체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부모님의 자리라고 합니다. 부모님. 엄밀히 말하면 월지는 어머니예요. 여기는 네.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부모님의 자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상님의 자리죠. 조상님. 뭐 조부모의 자리 여기. 그리고 시주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여기는 자녀. 예. 그래서 우리가 육친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특수관계로 보면 여기는 나를 의미하고 내 자리 아래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월지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확장하며 월주는 부모님, 여기는 조상님, 여기는 자녀의 자리. 그래서 이걸 조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이 자리가 되게 흉한 거야. 이 자리가요. 흉해요. 그러면 당신은 자녀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궁이론적인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궁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기래. 조상덕 좀 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궁이론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팬티만 입고 있는 걸 보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세요는 궁이론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육친십상, 십이운상, 십이신사, 격국, 나중에 뭐 기타 신사 다 해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궁이론적으로 해석도 하는구나.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네이밍은 알았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일간은 뭘 의미해요? 나.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 지지에 쓰니까 뭘 의미해요? 배성, 배우자 자리. 여기는 부모님의 자리, 여기는 조상님의 자리, 여기는 자녀의 자리. 자리에 대한 어떤 특수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또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나를 의미한다 했죠, 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그러면 이 현재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과거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월을 과거라고 해요, 과거. 시는요, 미래.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 미래. 연은 뭐예요, 그럼? 과거의 과거. 네, 과거거. 그쵸? 이거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궁이론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옛날, 최근, 지금,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거를, 관계의 개념으로 갈게요, 관계. 자, 여긴 나죠, 나. 여기 부모님. 여기는 조상님. 여기는 자녀. 아까 우리가 육친적인 관점, 관계적인 관점 했죠. 얘는 관계의 관점이죠. 그럼 이번에 공간의 관점으로 할게요, 공간.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자, 어떤 건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연은 건물로 보죠. 그러면 월은 건물 안에 속해 있죠. 네, 1008호라고 하겠습니다. 1008호. 아, 여기 10층. 네. 건물 안에 10층인 거예요. 10층. 그리고 일은 내가 있는 사무실 1008호. 네. 그리고 시는 1008호 안에 있는 어떠한 가구. 네. 1008호에 속한 어떤 가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보면은 연은요, 가장 크고 가장 멀리 있는 개념이에요. 대과거의 나로부터 기준이니까 조상님, 예,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건물. 건물 안에 10층이 있고 10층 안에 1008호가 있고 1008호 안에 1008호에서 쓰는 가구가 있죠. 예,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제를 꽃으로 할게요. 꽃. 꽃이요, 꽃. 꽃은 연이 뭐겠어요, 그럼?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월은 줄기. 일은 꽃이죠, 꽃. 네, 꽃. 그리고 시는 열매. 자, 그래서 우리가 궁이론에서 이거를요, 근묘화실이라 그래요. 근묘화실. 근묘화실의 이론으로 사주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초년기, 인생의 초년기. 예. 여기 청년기, 장년기, 여기 노년기.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만 보고 요 자리가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 아이고 늙어서 고생하겠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는 조상님의 덕을 좀 보겠어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관계 중심으로 궁의를 본 거고, 지금은 근묘화실,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시간의 흐름으로서 사주를 보고 여기가 흉하면 노년기에 쉽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로만 보면 안 돼요. 다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묘화실로도 보고, 또 이걸 원형이정이라고도 합니다. 원형이정. 원형이정은 이건 장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예.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이론으로만 이렇게 다양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공간적으로 근묘화실,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 흐름에서 초년기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서도 해석을 합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궁이론의 핵심.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이렇게 딱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각 자리의 에너지를 얘기할 거예요. 각 자리의 에너지. 뭔 말이야 갑자기 에너지. 뭐 기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에너지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궁이로는 각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윗집은 청아, 아랫집은 지지. 그래서 밑에는 다 지자 쓰면 되고 위에는 다 간자 쓰면 돼요. 여기는 연어를 일시해서 시니까 시간, 여기는 월지, 일지. 이제 이거 다 아실 거고, 특수관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건 나를 의미한다. 일지는. 그리고 월지는 내 부모님, 일지는 배우자, 배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는 자녀, 여기는 조상님, 뭐 근묘화실 이런 얘기 다 했죠. 시간과 공간과 또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도요. 그러면 각 자리의 에너지는 뭐냐?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여기는 나를 의미한댔어요.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부모님. 근데 여기 있죠, 여러분. 월지. 얘는 나의 환경으로 보세요. 환경.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부모님보다도. 왜?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환경은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곧. 네. 그리고 우리가 사주 풀이를 할 때도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간목이 있고 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 자월에 태어난 간목. 간목을 정의하는 게 자월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계절적으로 자수는 어때요? 추워요. 근데 간목은 우리가 나무로 물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추울 때 태어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물상의 표현의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추울 때 태어났는데 썩 좋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일간을 정의하는 거, 일간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월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간과 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지는 일간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똑한 나. 얘는 일간이죠, 여러분. 일간. 여기잖아요, 나. 똑똑한을 붙였어요, 앞에 제가. 그런데 좋지 않은 환경. 즉 얘는 월지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환경. 얘도 월지죠. 우선 나는 어때요? 난 똑똑하다고요. 난 태어나길 똑똑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나의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환경이 좋아요. 어디가 유리해요? 비교도 안 되죠. 이게 훨씬 유리하겠죠. 제가 두리뭉실하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돈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난 똑똑한 나와 굉장히 부자인 데서 태어난 똑똑한 나는 이 똑똑함이 발현되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월지, 나를 정의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리의 에너지를 논할 땐 어느 자리가 가장 강해요? 단언컨대 월지예요. 이견이 없어요, 이건. 월지다. 그 다음 강한 데는 어디예요?
배성,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왜? 이거 배우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훗날 신강 신약을 논할 때도 나와요. 그리고 월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사주를 다 배웠어도 그때도 나오는 게 월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가장 강해요. 여기입니다, 여기. 월지. 그 다음에 일지. 배우자의 자리. 네, 배우자 잘못 만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자, 친구의 영향은 또 크겠죠. 그런데 배우자 잘못 만나봐요.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죠, 지옥을. 네, 천국을 가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가장 강하다라는 것은요, 월지와 일지가 그렇게 자리의 에너지로서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강하죠. 자리의 에너지가. 일지와 월지가. 궁이론에서 유독 우리가 힘을 좀 실어서 봐야 되는 것이 월지와 일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주 풀이를 훗날할 때 배우자의 자리, 일지 잘 봐야겠죠. 그리고 나의 환경, 월지 잘 봐야겠죠. 나머지 자리 대비 이 두 자리는 궁이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자녀 자리인데 자녀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 자리와 나의 환경이 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에서 충이 났다. 배우자 자리에 충이 났네? 혹시 배우자와의 이런 정도까지도 해석을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궁의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자, 이게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2등분을 하는 거, 2등분. 이렇게 자를게요. 야, 잘라라, 잘라줘라. 여기는 내가 부여받은, 여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이렇게 잘랐을 때 요거는 의미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여기는 내가 부여받은 것이고 여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나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으로 해도 여기는 나의 과거, 시간적으로 보면, 관계적으로 보면 나의 부모, 조부모, 조상님, 그죠? 공간적으로 봐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부여받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재물을 의미하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재력 혹은 유산, 상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상담할 때도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이쪽에 재성이 막 많은 거예요. 막 재물이. 그래서 부여받은 것 이렇게 나눠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 나로부터 하는 것들. 그러면 여기 이렇게도 큰 틀로 나눌 수 있어요. 참고 정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궁의로는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막 많은 것들, 음양, 오행, 육친, 십성, 궁의, 뭐 궁성, 뭐 십이운성, 십이신살 막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린 여기 교집합을 뽑아내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눠요. 그쵸? 자, 금묘화실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을 봐서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금묘화실로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사주 원국에서 보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운을 대입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예, 대운은 내 근간이 되는 월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는 대운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거를 뭐 4등분을 인생을 4등분을 해서 봅니까? 여기 10년마다 들어오는 운들이 있는데. 그쵸? 예, 요것도 꼭 참고를 하세요. 해서 이렇게 궁이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과 쉬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